되겠습니다. 예, 경남 지뢰 김성찬입니다. 기재부, 국방부, 외교부, 보건처, 방사청, 경찰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주선 의원께서 방위 분담금 관련해서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였고 해서 중복은 피하고 당부할 것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지금 여러 가지 지적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분담금이 과다하다, 총액격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 많은 이자와 지금도 잔금이 남아있다 등등등 망라해서 잘 협정을 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주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임금 부분입니다. 지금 지난 10년 동안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이런 인상이었고, 최근 2년에는 임금 동결됐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들이 지급하는 것은 물가 인상률만큼 우리가 방위 분담금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정작 우리 근로자들은 물가 인상률만큼 임금이 상승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런 처우를 못 받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모순이 있다. 그럼 방위 분담금 자체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 주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는 소파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저희 정부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파 규정과 관계없는 겁니다. 미군 자체, 미국이 그렇게 자기들 임금을 공무원 동결한다.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실제 방위 분담금을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서 우리 거기 근로자의 임금비가 40% 아닙니까? 그렇게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 모순이 매우 많은 거다 하는 부분을 장관이 인지하셔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처우를 부당하게 또는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급한 임금비가 그대로 우리 근로자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관리하고 또는 협상해 주시기 바라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사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한데, 소형 무장 헬기 사업이 지금 민군 통합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육군에서는 이 헬기가 노후돼서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산자부 민수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 안 된 거 참 잘못되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육군 헬기 교체가 시급한 건데, 그 민수행이 같이 하면서 지금 헬기가 노후돼가지고 작전 능력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안전사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종이 바뀐 거잖아요. 민수가 못 따라오더라도 이것은 우리 소형 무장 헬기는 방사청 예산으로 가도록 하고, 나중에 민수가 필요하면 거기 파생된 기술을 민수에 파급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못 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민수헬기 사업은 예타가 끝났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포함해서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다 해서 꼭 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방부와 관련됐지만은 기재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해군 UDT와 공군 정비사의 처음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현재 의원 말씀하실 때 함정 근무 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지당하십니다. 신중해야죠. 그런데 여건을 잘 보셔야 된다. 상을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아무거나 거기다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아대면 연명작전 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선원들 구출하고, 또 전시에 특수작전에 대비하고 평시에 대테러에 대비한 핵심 부대인 우리 UDT 요원들이 전역이 2배 이상을 급증했습니다. 전투력 유지가 불가합니다. 한 15년쯤 돼야 전투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다 전역해버려요. 그 전역하는 사유가 기재부 차관님께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는 사람이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 그 고귀한 신성한 사명을 저버리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각성하고 정식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거든요. 비슷한 일을 하는 또는 더 쉬운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
비교하면 수당이 현저히 차이 난다는 겁니다. UDT 상사의 경우에 수당이 27만 원이고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특공대는 118만 원이고 해경특공대는 126만 원입니다. 이러니까 숙련된 전투병력들이 경찰, 해경으로 전부 다 특채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수당은 신중하게 다른 데 파급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UDT들에게는 3분의 수준을 지급하고 비슷한 하는 경찰, 해경은 많이 지급하는데 누가 그걸로 안 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단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있고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물론 저도 쭉 보면서 수당 올리는 부분이 또 파생된 연간 부정적이 많다는 건 잘 압니다. 근데 이게 딱 놓고 보면 이런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나는 것이고 또 요즘 상선 민간 선박 경호 사설 경호업체가 많다 보니까 유출이 너무나 심각하다 하는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이런 데 균형을 잡아주셔야 기재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다라고 생각드리고 공군 정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공군 전투기 추락에 관련돼서 정비사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정비사 자체의 책임감 여러 가지 능력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민간 정비사에 비하면 그 주는 여러 가지 보수 수당이 절반 수당밖에 안 되니까 전부 다 요즘 우리 장병들 또는 우리 생각들이 그런 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 문제가 많지만은 이런 걸 좀 심각하게 자세히 좀 살펴서 이런 전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력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함정 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우리 말씀하신 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중하다 하는 부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 두 가지가 항상 상충되는데 지금 함정에 근무해야 된 수병들이 함정 근무를 안 하겠다. 지원율이 떨어지는 부분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고생하고 배를 타고 하는 부분에 마도로서 또는 낭만도 느끼고 했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런 거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재부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걱정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훈처 장관님께 예. 지금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복지 차원에서 국적사업으로 산청에서 산청호국원 지금 건립하고 있죠. 예. 예. 그게 제대로 잘 안 됩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참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그러한 대상자들이 고향 가까이에, 그죠? 묻히길 바라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2014년 10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하다가 또 그냥 투표한 이유 없이, 물론, 다른 예산상의 문제이겠지만은, 예. 또 1년 연장하니까, 지금 내일 모레 지금 기다리는 분들은 허탈하단 말이죠. 그 고향 가까이에 묻혀서 마지막 쉼터가 가족들하고 있고 싶어 하는데 이거 얼마 든다고 이런 부분을 뒤로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입니다. 복지가 그냥 돈 뭐 10만 원, 20만 원 나눠주고 뭐 어떻게 그거 하라고 그거만 복지가 아니고 좀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보훈처에서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보훈처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 돈을 안 줬습니까? 예산 반영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 차관님, 이게 14년에 10월 달에 종결하려고 하던 건데 아마 기재부에서 돈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뒤로 밀린 모양인데 이 우선순위가 급한 겁니다. 사실은 그 내일 모레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께서 우리 제대군인 국가유공자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향 가까운 곳에 묻히고 싶은 곳. 그 마지막 남은 산청 그 호국원을 계획대로 하시도록 해주셔야지. 그런 거 안 해주면 국가가 뭘 해줍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게 뭡니까? 이런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여건만 좋으면 뭐 다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앞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 예. 아니 그래 이런 것들을 이것은
일종의 또 생산 유발 효과도 있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작은 이런 건설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수 경기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외국에 그냥 기업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재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남 진해 김성찬입니다.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산자부, 환경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장관님. 네. 부산 신항과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에 대해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산 북항에 오던 물동량이 신항으로 몇 % 옮겨진지 아십니까? 글쎄, 뭐, 항만은 저의 담당이 아니라서. 예, 대부분 지금 70% 수준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반 시설이 아직도 확충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계획된 대비해서 30% 공정밖에 못 간 데도 많습니다. 물론 배호도로가 세 군데 네 군데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실항에서 차원국가 산단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 물동량을 수송해야 하는 소사석동강 도로가 2015년에 완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정률이 20%입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이것을 조기 착공해도 시원찮은데 2015년까지 하기로 해서 200억씩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을 또 이것이 절반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걸 또 고무줄같이 내리면 이 문제를, 이 물동량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그 뭐, 지체된 이유나 뭐, 예산 배정이나 이런 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현 공정 수준이 20%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1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계획된 대로 또는 계획보다 조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장선상인 서부 경남으로 이동하는 물동량을 해야 된 기곡 행암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에 지금 착공되었는데 2018년에 완공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또 이거 지연시키는 개념으로 계획 대비 절반 예산만 투입하였단 말이죠. 이것은 저기 SOC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지방 경제도 살리고 물동량 소통을 원활히 해서 결국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더 추가해서 사실 하는 것이 우리 나라도 국가 경제도 살리는 데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 반영된 예산이 뭐, 저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위에서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대로라도 해주시라는 겁니다. 조기에 착공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절반을 한다는 부분은 참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살펴서 계획된 대로 낼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살펴보겠습니다. 해수부 장관님, 네.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산해양 신도시 사업 준설 투기장 조성 사업 아시죠?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항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저희가 그때 시장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드렸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0억 드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는 너무 큰 사업이다. 네. 사실 국가관리항이고 항만법에도 네. 국가시설이나 관리는 국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반은 정부가 부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에 시작은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물론, 했던 예, 거라서 그렇지만은,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가능한 한 지원을 할 생각이 이제 내년도부터 될 수 있도록 예. 좀 소규모 예산이라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김도읍 의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의창수의 오판장 노후되고 불량하고 안전에 크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 어제 예, 지적받으셨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단 현재 정부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반영하지 못했는데 뭐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가화하셔야죠. 뭘 합니까? 태풍 때문에 다 날아가고 오래돼서 노후대가 불결하고 그렇지 않아 방사능 때문에 우리 수산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좀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수협 입판장도 수협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칭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 장관님, 네. 우리 산학융합지구라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6군데로 알고 7군데인데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군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왜 유독 경남 지역만 이 융합지구를 지적 안 해 주십니까? 시도별로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면 신청을 받았는데 경남에서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였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74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과거의 개념이란 말이죠. 새로운 이제 첨단화가 풀려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대학의 그 지식이 산업과 융합되어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인력이 양성되고 R&D 역량을 제고해야 되는 가장 필요한 곳이 창원 국가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좀 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이 지금 180억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가가 좀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74년대 가지고 40년 지났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금 산업이다. 새로운 발돋움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국가 그런 부분에 선도도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창조경제 이런 부분도 여기에 이제 녹여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 국가에서 또 산자부에서 직접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예. 그 마산 덕동 하수 처리장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대규모 민원이 있다는 거 보고받으셨죠?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 차관이 현장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600세대인데도 악취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여름에 아주 생활을 못하겠다는데 거기에 2015년 되면 주변에 9,000세대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이거 도저히 감당이 이제 불감당입니다.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 엄청난 주민의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생기는데 내년에 이거 꼭 착공을 해서 완공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창원시에서 금년 예산 신청을 준비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소위에서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매칭 사업으로 이것도 국고 지원과 시비가 같이 돼서 될 수 있도록 이거 아주 현장 차관님 그때 한국 차관 내려왔잖아요. 예. 보시고 지금 아주 심각성을 보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창원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준비는 지금 예. 창원시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부안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같이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차관님, 네. 지난 12월 5일 날 무역의 날이었죠. 네. 그때 2020년에 어떻게 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2020년에 2조 달러 무역 규모와 세계 5위의 수출 입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7년 남았는데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부가 아마 마련을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예, 지금 시간이 용구만 말씀드리면 이제 IT와 자동차 부분,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너무나 좀 어떤 면에서는 불균형적인 부분인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뭐냐? 조선 해운이다. 지금 침체 일로에 몰락질전에 있는 게 해운 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적으로는 STX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침체된 해운 조선 산업을 살리지 않으면 2조 달러 세계 5위 수출입국 허황된 꿈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해운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 상품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1년 내내 또 논의도 됐지만은 정책 금융 지원하는 부분, 경기 변동에 빨리 영향받는 조선해운에 대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금융을 확보해서 유동성 있게 그때 이렇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한국이 유독
상대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미약합니다. 중국도 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하고 있고 덴마크도 하고 있고 프랑스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선박에 대한 정책 금융이 되게 인식하다, 소극적이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총리께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거 이렇게 방치해서 안 됩니다. 이제 정말로 2020년 세계 5위 무역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 살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로서도 해운 조선 분야의 어떤 그 금융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계부처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경남 창원시 진해구 김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